자, 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고요, 김미성 기자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A4 용지 한쪽 반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12.3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서 국민께 사과한다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사법부에게 돌리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 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선고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 모든 책임을 짊어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다. 뭉치고 일어서야 한다. 패배가 아닌 희망의 전진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기를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일까요? 아니, 그러게요, 최진봉 교수님. 네. 자, 처음 사과문 이거 국민께 깊이 사과한다 해서 아, 사과 메시지구나 그래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뭉치자 뭐 이런 느낌이에요. 사과가 아니죠. 이게 무슨 사과입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의 지지층들한테 다시 뭉쳐서 나를 지지해라.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선동을 해라. 선전선동이에요, 이거는. 이게 정말 내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엄청난 혼란에 빠뜨렸던 그리고 보수를 괴멸시켰던 이 윤석열 피고인이 할 얘기입니까? 반성하고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죠. 그래도 모자랄 마당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대체? 빨리 정리하고 우리가 정상화돼서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끝이 아니라고요? 또 싸우라고요? 어쩌라는 겁니까, 대체? 법의 판단을 받아서 444일 만에 판단 나왔어요. 무기징역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들 앞에 자기를 지지하는 그 한 줌도 안 되는 지지자들 향해서 다시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전직 대통령으로 할 소리인지 저는 좀 답답하고요.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국민들이 더 화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한 일 있으면 반성하고 국민들께 석고되지 않은 모습이 맞을 텐데 이런 태도를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과마저도 어제 지규환 판사의 이 말 때문에 나온 걸까요?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수많은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피고인들께서 순간적인 판단을 잘못하였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고 우리 사회에 큰 아픔이 될 것 같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피고인들 모두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자, 어제 판결문 봤을 때 분명히 이제 사과도 반성도 없었다고 했지만 특검이 사형 구형했었는데 무기징역 내려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 내가 사과를 하면은 혹시 항소심에서 무죄도 나오려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장윤미 변호사님.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형사 사건을 보면요. 이 정치인들은 SNS나 다른 어떤 용도로 본인의 입장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입장을 냈던 부분이 재판에 하나의 한 근거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비위에 연루됐는데 아니 내가 다 인정한다라는 책임을 통감하는 식의 SNS도 이건 사실상 자백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판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짚어주신 대로 어제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는 그런 기색이 없다는 점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좋지 않은 양정사유로 거론을 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의 일침을 듣고 항소심까지 이제 간다라는 전제하에 본인이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를 내는 그런 전략을 선택한 거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옵니다. 네, 그건 그렇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어제 입장 발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김현주 평론가님께서 분명히 절연 선언해야 하지 않냐 뭐 이렇게 촉구하셨던 기억도 있어요. 오늘 기자회견 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어게인을 넘어서 윤석열 대변인입니까? 윤석열과 장동혁, 윤장 동체입니까?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또 당내 생각 있는 의원들의 외침을 장동혁 대표는 끝내 외면하고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다시 여쭐게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게 뭐 사실상 전륜이 아니라 뭐 윤어게인 선언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절윤을 하랬더니 당을 절단했다. 이런 제하의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어이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탄핵이 됐고 그 이후에 오랜 기간을 거쳐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어제 1심 그 선고가 나왔죠.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기징역이라는 아주 엄중한 이 선고가 나온 것에 대해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지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것들의 그 국면을 건너가야 되는 책임도 당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명백히 하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는 확실히 선을 긋고 나아가서 절윤 선언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 제1야당 대표의 분명한 책임 있는 자세일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보여준 저 메시지와 모습은 과연 국민들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정말 염려가 큽니다. 그런가 하면 최진봉 교수님 네. 생각은 어떠실지 여쭐게요. 장동혁 대표 저류는커녕 이렇게 윤어게인 사실상 한 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요. 장동혁 대표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본인의 대표직을 유지하고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뭔가 좀 새로운 변화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데는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윤을 하지 않고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윤어게인 외치는 세력과 같이 가면서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첫 번째 본인의 지지 세력들이 바로 윤어게인 세력이에요. 그 이상은 아무도 지지를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떠날까 봐 그 남아있는 마지막 세력들 이 세력들이 떠날까 봐 무서워서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연하게 되면 본인이 완전히 그냥 대표직에서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방선거의 승리보다는 내가 그냥 나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내가 국민의힘이 어찌 되든 말든 보수에 어찌 되든 말든 내가 원하는 이익을 얻는데 모든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국민의힘을 망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윤어게인 세력과 함께 하겠다고 결정하고 저렇게 발언하는 것은요.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도 답답한 상황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와중에 김현주 평론가님 한동훈 전 대표도 장 대표 이 기자회견 듣고 입장 냈다고요. 20초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곧 윤석열 노선으로 다시 가겠다라는 선언과 다름없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보수와 국민의힘이 함께 죽는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윤석열 세력의 숙주에 불과한 장동혁 대표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를 위해서 장동혁 대표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을 결기애차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잘 얘기 들었습니다.